홍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자, 누가 좀 질문 주시겠습니까? 김정훈 선생님 말씀하실래요? 네. 음소거 해제하셔야 됩니다. 김정훈 선생님, 음소거 해제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전에 들은 얘기로는 미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 강경파하고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그래서 예, 이스라엘 국내 지원을 예전처럼 많이 하질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미국 정부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게 어떤 그 아무래도 모든 전쟁이다 뭐다 치르려면은 돈이 제일 우선일 텐데 네. 그 돈에서 가장 많이 핵심적으로 참 그 들어오는 게 이제 미국 내 유대인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지원이 굉장히 큰 비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어떤 그 갈등 관계까지 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지원주의자들의 이제 강경파에 대해서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 전쟁을 자꾸 일으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반발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확실한 건지 몰라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자, 또 다음 누가 좀 질문 좀 주시겠습니까? 다음 질문 좀 누가 주실래요? 한 말씀씩 좀 질문 좀 주시면 어떨까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또 제가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그 강의 중에 국제사법재판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음.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이나 뭐 네타냐후가 하는 이 행태가 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어디서 제가 얼핏 들으니까 뭐 그 네타냐후를 죽인다? 뭐 그런 표현까지 내가 얼핏 잘못 봤나요? 하여튼 그런 강경한 표현까지 있던데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접근하는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누가 또 질문 좀 주실래요? 없으시면 요 두 개 질문 받고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미국 내 유대인 AIPAC라 그래 가지고요. 그 미국의 유대인들 그 아주 굉장히 영향력 있는 단체인데 거기서 뭐 지원금을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금을 줄인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요. 거의 정부만큼은 아니지만 그 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미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그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무기를 사야 되고 뭐 그러는 게 있죠. 그리고 미국 내 유대인들은 좀 많이 복잡해서 처음부터 그 미국 내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뉴욕 타임즈에 20세기 초반에 시온주의자들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그, 유대인 대표로 해서 이제 신문에 공고도 내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각 국가의 국적을 가진 국적자로서 사는데 걔네들을 갖다가 모아서 팔레스타인에 집어넣으면 또 다른 어떤 그런 인종 차별적인 그런 것이 된다. 그러니까 각 국가의 소속된 시민으로서 유대인들을 그대로 살게 해야 된다라고 시온주의 운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미국 내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는 이렇게 시온주의자 유대인들 AIPAC처럼 그런 단체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고 시온주의 운동에 반대하는 제가 이제 어떤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노먼 핑겔스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저술들도 이제 많이 그 인용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뭐예요? PPT에 사용한 자료들이 유대인에 관한 그런 그 자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내에 있는 유대인들이 쓴 그 자료들을 제가 많이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나온 자료들을 제가 활용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메인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자료들이 많아요. 물론 이런 통계 같은 경우는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나온 자료들도 있고 신문들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 메인이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 뉴 히스토리언들이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 자료들을 제가 많이 인용을 합니다. 논문에서도. 네, 이스라엘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도 아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적극적인 시온주의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 그리고 그런 어떤 시온주의자들, AIPAC라든가 이런 단체들은 거기 힐러리라든가 뭐 클린턴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거기 가서 다 연설하고 그러잖아요. 민주당 사람들이 주로 많은데 AIPAC요. 거기서는 줄인다는 얘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미국의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제 굉장히 그런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아서 뭔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해볼까도 하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참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음, 네. 자, 또 다음 질문 없으신가요? 지금 시간이 9시 45분이 돼가고 있네요. 그죠? 예, 다음, 강치원 교수님 괜찮으면 제가 네,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어요? 네네. 권을 교수님 예, 질문하시죠? 네네. 예, 홍미정 교수님의 발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수도라고 하는데 사실 팔레스타인 수도는 예루살렘이고요. 행정 수도죠. 라말라. 성경에는 베델로 나오는 곳입니다. 근데 라말라에 저는 그 코이카 사업이 있어서 코이카 사업이 잘 됐는지 평가해 달라는 걸로 갔다가 한 일주일 머무르고 끝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도 한번 쭉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ABC 구역에 있는 걸 전 몰랐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오슬로 2 협약이죠. 네네. 그래서 그야말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인정하는 대신 여기에 서한 지구가 완전히 파편화되도록 그러니까 행정권과 경찰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은 큰 도시 몇 개일 뿐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를 잇는 곳은 모두 시 지역으로 돼 있어서 그것은 이스라엘이 행정권과 경찰권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선 이동도 어렵고 뭔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구나 이런 걸 봤거든요. 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러한 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해결될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앞에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아랍은 모두 형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집트에서도 그쪽으로 사람들이 넘어올까 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아랍 그룹들이 힘을 가지려면 사실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력의 바탕이 되는 그 오일 문제가 상당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석유 가지고 이제 큰 소리 칠 시기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결국은 팔레스타인에 힘을 보태줄 그런 아랍 국가들이 거의 힘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가서 보면 참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아마도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게 지배를 당한 그런 역사가 있어서 더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는데 이 문제가 홍 교수님께서 보실 때 교수께서 아마 이 문제를 잘 풀으시면 노벨 평화상을 받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계에 있는 그런 여기에 팔레스타인에 도와줘서 이익을 얻을 그런 확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양심 세력들이 있어서 도와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같으면 노골적으로 굉장히 이스라엘 지원하고 있는 지난번에 그런 행동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게 되면 정말 팔레스타인은 이제 별로 희망이 없는 그런 데가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하고 그 팔레스타인 이 두 양반들이 사이가 좋든 나쁘든 멀리 지구 반대편에 우리한테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문제가 생겨서 기름값이 뭐 엄청 비싸지거나 그러면 우리가 영향이 좀 있겠죠. 근데 아까 에너지 문제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작은 규모라도 그 전쟁들이 점점 커지게 된다면 그럴 때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계가 중요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떤 이익과는 큰 상관이 없고 그야말로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보편적인 평화 또는 인류애 이런 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라는 것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권오열 교수님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이코 활동도 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권 교수님께서. 예? 언제 갔다 오셨어요? 그게 제가 에티오피아에 2년간 있고 그때 한 10년 전, 10년 전이고요. 팔레스타인은 한 6, 7년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고, 좋은 경험하셨네요. 아주 좋은 경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없으시면 아까 제가 드렸던 그 국제사법재판소 이야기를 홍미정 교수님이 해주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 네네. 질문까지 같이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 네네. 교수님. 뭐야. 그, 아까 ABC 에어리어라고 하시면서 사실 A 에어리어가 자치정부가 이제 행정권, 치안권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치정부라는 거는 감옥 안의 간수라고 볼 수 있어요. 감옥 안의 간수. 그래서 간수의 역할은 뭐냐?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들 잡아다가 넣는 거죠. 그 안에다가. 자범들도 물론 잡아다치지만.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큰 거물들은 이스라엘 감옥에 가 있고 잔챙이들은 자치정부 감옥에 가 있고요. 그다음에 A 에어리어는 사실상 없어요. 왜냐하면 애니타임 이스라엘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애니타임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A 에어리어, B 에어리어는 없어요. 이스라엘은 자유로워요. 어디든지 애니타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는 것도 이스라엘이고. 하여튼간 그래서 자치정부의 역할은 감옥 안의 간수의 역할이다. 그리고 뭐 통관세 이런 거 전부 다 이스라엘이 컨트롤하잖아요. 그 외부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뭐 세금 이런. 그래서 자치정부 말 안 들으면은 그 통관세 이제 그 킵해놓고 안 줘요. 그럼 자치정부 월급도 못 줘. 하여튼 그래서 자치정부가 뭘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거의. 그렇고요. 그리고 트럼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가자. 그리고 사실 오바마도 무슨 평화의 사도, 노벨상, 평화상.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부시 때보다 무기를 중동에 2배 이상 더 팔았어요. 오바마 때. 오바마 때.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는 말로는 평화인데 사실 무기는 더 팔거든요. 중동에. 오바마 때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뭐 오바마나 트럼프가 뭐 큰 차이가 사실은 이제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조금 세밀하게 보자면 뭐냐면 이 그 민주당 정부는요. 무슬림 형제단 얘네들이랑 약간 좀 더 친한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이 공화당 정부는 사우디의 그 정부라든가 요르단 정부라든가 요런 데 조금 더 친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는 카타르랑 조금 더 친하죠. 카타르랑 조금 더 친하죠. 민주당 정부는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 힐러리가 뭐 카타르로부터 뭐 그 무슨 자금을 받았다 뭐 그런 얘기도 이제 확인되지 않은 그런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는 뭐 별 차이 없어요. 공화당 정부나 민주당 정부나. 그리고 그 오슬로 협정이라는 것은 사실 뭐냐면 에드워드 사이드 아시죠? 에드워드 사이드가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오슬로 협정에 대해서. 그래서 야세르 아라파트가 그 에드워드 사이드 저술들을 한금을 시켰어요. 그 내에서 금서였어요. 자치정부 내에서. 그 오슬로 협정 반대를 엄청나게 했는데 그건 뭐냐면 오슬로 협정은 사실상 이스라엘 지배, 웨스트뱅크 가자 지배에 대한 승인서다. 자치정부. 들어와서 우리 지배해줘. 왜냐면 ABC 에어리어 이거 다, 그러니까 8m 콘크리트 장벽, 관통도로, ABC 에어리어 이거 자치정부가 다 도장 찍어준 거예요. 다 도장 찍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우리 지배해줘 이렇게 이제 자치정부, 그러니까 파타, 야세르 아라파트와 지금 현재 마흐무드 아바스가 다 도장 찍어줘서 그거 한 거지 이스라엘이 강제로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슬로 협정이 아주 결국 팔아먹은 거죠. 웨스트뱅크를 완전히. 예, 그렇고요. 하여튼 그래서 트럼프 정부나 뭐 누가 민주당 정부나 팔레스타인인들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 없다. 그 오슬로 그 중지한 거 클린턴이었잖아요. 계속 오슬로 협상 중지한 거. 그래 나중에 끝났지만 나중에 팔레스타인 국가 없다고 끝났어요. 그래갖고 2차 인티파다 일어났잖아요. 2000년에. 그 끝나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끝나면서 팔레스타인 국가 없다 끝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요. 또 아까 뭘 보편적, 예, 그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분쟁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별로 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인권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뭐 한국에 무슨 특별히 이익, 팔레스타인 편에 서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이나 정치적인 이익이나. 왜냐면 뭐 유엔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 국가들, 독일이 안 그럴 것 같지만 독일도 요번에 가자 공격하는데 드론 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강대국들이 다 그다음에 이제 영내에 사우디라든가 뭐 UAE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전부 다 이스라엘 편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뭐 이란도 상당히 하메네이가 의심 들었거든요, 사실은. 예. 자기네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말씀 안 주셨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뭐 그렇게 나왔지만 그 다음에 이제 끝이죠. 뭐 그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보리를 통해서 뭐 그거를 실천을 한다, 실행을 시킨다라고 얘기는 돼 있지만은 그게 무슨 선언적인 네. 의미상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간이 9시 55분이 돼서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홍미정 교수님 장시간 동안 성의 있는 대답, 전문성을 가지고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시간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제가 다음 시간 공지를 좀 드리고요. 다음 시간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남아 계신 분들께서 한 말씀씩 홍미정 교수님께 고맙다고 코멘트를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홍미정 교수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이 시간을 이제 종료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다음 시간 공지를 드리고 두 번째 여기 계신 분들께서 홍미정 교수님께 고맙다고 멘트를 주시고 세 번째 홍미정 교수님께서 마무리 말씀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공지를 드릴게요. 다음 시간은 8월 3일입니다. 8월 3일 토요일인데 이 자리에 계신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신 고원석 교수님께서 독일의 아비투어 제도가 있습니다. 독일의 아비투어는 이제 대학 입학 자격고사인데요. 그러니까 독일의 대학 아비투어 대학 입학 자격고사가 우리나라의 수능이나 우리나라의 대학 입학 제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독일의 개건 교수로 다녀왔는데요. 미국에 갔으면 한국이 안 보였을 텐데 제가 독일에 한 1년 반 정도
생활하면서 독일의 교육, 독일의 정치, 독일의 복지를 공부한 것이 저한테 아주 큰 안목을 주었어요. 그런 점에서 다음 시간에 기대가 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토요일 강좌는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홍미정 교수님께서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 오늘 강의하셨던 내용을 칼럼 형식으로 주시면 프레시안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홍미정 교수님께서는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나 목요일, 늦어도 목요일까지 칼럼 형식으로 1.5쪽 내지 2쪽 정도의 글을 주시면 프레시안에 연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은석 교수님께서는 다음 주 한 목요일이나 수요일까지 또 강의하실 그 파워포인트를 보내주시면 제가 다른 분들에게 미리서 좀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한 도합 24분 정도 전문가들께서 발표해 주시는데 내년 5월 30일 날 금요일입니다. 내년 5월 30일 날 국회에서 독점과 쏠림이냐, 포용과 분권이냐, 민주주의가 답이다 이런 주제로 학술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학술대회 끝나고 난 뒤에 또 전자출판을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공지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 5.18 공로자회, 서울특별시 교육청, 크리스천 아카데미, 한신대학교 평화공공성센터 등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경기도의 도움도 좀 여기다가 좀 덧붙여 보려고 지금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이제 한 말씀씩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